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이스탄불 아시아사이드 두 번째 사진 노트 시작해 볼게요. 이날은 제가 고양이만 열심히 찍은 날이라 거의 제가 만난 고양이 자랑 컨텐츠에 가깝지만 틈틈이 이 아시아사이드에서 추천할 만한 여행지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이날 제 경로는 크게 오전, 오후로 나눠지는데 오전에는 지도에 보이는 이 바다 옆길을 따라 대략 2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노을 명소로 유명한 참느자 언덕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카디큐이 쪽은 주거 지역에 가까워서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엿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물가도 유럽 사이드보단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돌아다니다 보면 오밀조밀하게 구경할 만한 곳들이 여럿 몰려 있습니다. 제 숙소에서 나오면 딱 이 골목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고양이 밀집 지역입니다. 처음 만난 이 고양이를 시작으로 진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이 고양이입니다. 앞발을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것도 황당하고 얼굴도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골목을 지나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갔는데 우선 바닷가를 따라 쭉 걸을 수 있는 해안길이 있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공원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하기에 좋은 지역이 있고 또 여기서 몇 년 살면 좋겠다 싶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 카디큐이 지역은 후자로 이 쭉 펼쳐진 바다와 바다 옆에 조성된 공원, 또 도시 곳곳에 여유 공간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몇 개월 정도 살아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다 옆에는 방파제가 있는데 보통 한국에는 작은 개나 따개비 같은 것들이 있지만 터키엔 이곳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또 해안길 중간중간엔 이런 식으로 개와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사료와 집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스탄불 주거지역과 다른 공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이 생명체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옆집에 사람이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 동물들이 길가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또 튀르키예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사는 개가 고양이만큼은 아니지만 무척 많습니다. 귀를 보면 인식표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 걸 알 수 있고 이스탄불 안에서도 지역마다 이 인식표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보통 대형견이 많고 대부분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걸 보면 한번 만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바로 전날 이 사진노트 첫 편에 나오는 공원에서 개 2마리가 무섭게 싸우는 걸 봐서 거의 여행 끝 무렵까지 개는 거의 이렇게 200mm로 멀리서 찍었고 포커스가 나간 사진도 무척 많습니다. 공원에선 운동하는 사람, 수영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 등등을 찍었고 특히 이 스팟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꽤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이건 튀르키예 전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런 노천에 있는 카페나 식당엔 어김없이 고양이가 있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앉아 있으면 저도 얘가 내 일행인가 착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옆에 와서 앉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빵이나 밥을 주면은 먹지 않고 꼭 햄이나 이 고기를 줘야 먹습니다. 또 먹고 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눕습니다. 심지어 식당 주인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이런 경험이 좋았지만 만약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라면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일정은 참느자 언덕까지 걸어가는 코스였는데 이 숙소 앞에서 저처럼 양덕인 아저씨를 만나서 허락을 받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이 앞에 보이는 고양이가 이 튀르키예에서도 드문 종이라 하셨는데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저처럼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 셔터를 누르는 순간도 좋고 또 결과물이 잘 나올 때도 좋지만 이것 이전에 내가 어떤 피사체에게 마음이 가고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어서 뷰파인더로 다시 보는 이 순간도 정말 좋거든요.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땐 이 찍고 싶은 사람 앞에 가서 말을 걸고 허락을 받는 이 과정이 전 여전히 떨려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걸 잘하는 성격이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좋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내가 뭔가를 좋아해서 또 잘하고 싶어서 떨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무척 소중한 순간처럼 또 느껴지거든요. 이 사진은 보정 시간도 꽤 길었어요. 원본은 이렇습니다.
아저씨가 그늘 안에 계셔서 이 대비를 살리면서도 이 섀도우 영역을 어둡게 하는 것보단 부드럽게 넘어가는 쪽을 택했고 오히려 하이라이트를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의 초록색도 채도를 뺀 버전과 넣은 버전을 따로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저는 넣은 게 더 나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예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큰 도로를 건너고 중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결국 아이스크림 집에서 쉽니다. 저는 워낙 빵, 젤리,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겐 이 튀르키예는 천국입니다. 이날 저는 돈두라마를 처음 먹어봤는데 왜 베스킨라빈스가 이 나라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지 먹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돈두라마는 식감이 쫀득쫀득해서 처음 먹을 땐 약간 찰떡 같은 느낌도 느껴지는데 이게 막상 입에 들어가면 부드럽게 녹습니다. 그리고 그 녹는 시간이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더 길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돈두라마의 특징이고 그래서 맛과 향을 느끼는 시간도 깁니다. 아이스크림이 마치 커피처럼 향과 맛, 질감이 다 느껴지는 게 무척 신기했습니다. 이 부부를 찍는 순간도 재밌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분들은 지나가는 저에게 자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렇게 2장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는 게 정말이구나 싶고 두 분의 청청 패션도 사랑스럽고 마치 이 부부처럼 물병이 나란히 있는 것도 귀엽습니다. 이 참르자 언덕 근처엔 참르자 타워가 있는데 이제 조금씩 타워가 가까워지는 게 보입니다. 이런 육교를 건너고 마지막 고비인 엄청 긴 언덕을 오르고 나면 공원이 펼쳐집니다. 이 참르자의 참이 터키어로 소나무인데 정말로 이 공원엔 소나무가 빼곡합니다. 이 소나무 숲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참르자 언덕 정상이고 이렇게 이스탄불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는 레스토랑과 노천 카페가 있습니다. 혹시 이곳을 가실 분이 계시다면 제가 레스토랑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 노천에서 파는 음식과 커피는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식사를 하면 입에 안 맞을 때도 종종 있지만 여기는 입에 안 맞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 차가운 빵에 아무 소스도 발라져 있지 않고 피클 2개만 들어 있습니다. 케프테는 이 미트볼 같은 다진 고기 음식이고 베크맥은 터키 전통 빵입니다. 이 음식은 다른 음식점에서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마침 고양이들이 와서 저는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자리를 잡고 노을 구경을 합니다. 이날은 노을이 워낙 빨개서 이게 원본이거든요. 사실 노을색이 너무 빨가면 사진으로는 좀 별로인 점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색을 바꾼 버전도 있지만 저는 조금 색을 빼는 것으로 타협점을 잡고 보정을 했습니다. 이전 책에도 노을에 대해 쓴 적이 있는데 저는 노을 앞에 서면 위로받는 느낌이 들고 빛으로 따뜻하게 씻겨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건물도 아름답고 소나무도 아름답고 노인도 아이도 아름답고 심지어 나방이나 벌레도 이 순간에 보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 별것이 되는 짧고 특별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 저는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버스를 타고 와서 숙소 앞에서 마지막 고양이를 만나고 하루 일정이 끝납니다.